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썽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뭐 유튜브 검색만 조금 해보셔도 그쵸?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성전환 하신 분들의 1년차 후기 정도는 쉽게 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이제 오랜 경험을 토대로 부작용이라든지 재수술이라든지 뭐 그런 예민한 이야기를 다루는 자료를 접하시기는 조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수술한 지 성전환 수술 받은 지 14년 차인 트랜스젠더 입장에서 부작용과 부작용을 이겨내는 방법, 그리고 재수술을 하지 못한 이유까지 솔직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니까요. 수술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주변에 그냥 수술을 하는 친구가 있다 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면 도움될 만한 이야기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지켜봐 주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태국에 있는 야니병원에서 그때 상주하고 계시던 주타 선생님께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수술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피부로 하는 수술과 장으로 하는 수술. 피부로 하는 수술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남성 성기의 부피만큼 그 피부를 가지고 질의 깊이를 어느 정도 낼 수 있는지 결정을 해서 수술하는 피부 방법이고, 장은 말 그대로 장까지 기를 연결을 해서 조금 관리가 수월하도록 하는 방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06년 그 당시만 해도 장으로 수술하는 게 위험하다는 의견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정보도 많이 없었고 수술하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보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저도 좀 위험 부담을 줄이고자 피부 수술로 했었던 거고요. 요즘은 워낙 집도수도 많아지고 그 집도수에 따라서 실력도 많이 좋아지고 또 방법도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다 장으로 수술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수술도 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제가 받은 건 2006년이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시고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수술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일레이션이라고 하는 봉작업인데, 이 봉작업 얘기는 아마 다른 트랜스젠더 유튜버분들 영상에서도 많이 접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봉작업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수술을 통해서 이제 생사를 찢어서 인공의 질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몸은 계속 회복을 하려고 하고,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새살이 돋아서 살길이 붙으려고 하고, 그걸 관리를 안 해주면 결국에는 살들이 다 붙어서 질이 없어져 버리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인공의 딱딱한 봉을 넣어서 계속 자극을 주고 관리를 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상처가 난 부위를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정말 수술한 것만큼 너무 힘든 일이지만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봉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봉작업을 아예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6개월까지는 봉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수술한 지 1년이나 됐는데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나,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관리를 소홀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협착이 와서 질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수술한 부위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막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돌아온 답변은 당연히 재수술이었고, 근데 저는 그 아픈 수술을 다시 할 자신이 없었고, 그리고 상담을 여러 번 받아봤지만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결장수술을 받아야 했었고요. 결장수술이 그냥 수술하고 재수술은 또 가격이 달라요. 결장수술,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훨씬 높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결장수술이 여전히 위험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저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오랜 고민 끝에 재수술을 포기를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질이 막힌 채로 살아가려고 이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냥 그러고 이제 많은 거를 포기하면서 살게 되죠. 물론 이제 수술한 부위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그런 불편함보다는 이제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훨씬 컸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참으면서 살기로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일이 터진 거죠. 제가 이제 어느 날은 자고 있다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대굴대굴 구르다가 119를 불러서 결국에는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다음날 큰 산부인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그 정밀 검사 결과가 이제 제가 수술한 부위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걸 제가 방치하고 살이 차오르는 과정에서 염증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안에서 머물러 있다가 질염으로부터 이제 골반염까지 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가까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치료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도 많이 바뀌었죠. 아, 내가 이거를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내 몸을 이렇게 혹사시키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재수술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재수술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는 동땡땡 병원 가서도 상담을 받아보고, 서울에 있는 쎄땡땡 병원을 가서도 상담을 받아보고, 또 다른 성전환 센터를 가서도 상담을 받아보고 한 결과 이제 재수술 말고 다른 해답을 얻게 돼요. 그게 뭐였냐면 다일레이션 봉작업이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귀를 뚫어놓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다가 한동안 귀걸이를 안 하고 다니면 살이 차오르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막히는 게 아니고 귀걸이를 다시 억지로 꽂으면 또또독 하면서 이제 열리는 거 아시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다일레이션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죠. 왜냐면 이미 막힌 데다가 다일레이션 작업해봤자 뭐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상처만 나고,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노력이 필요했고, 제가 그 다일레이션 작업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다일레이션을 최대한 힘을 주고 강하게 해서 상처를 내고, 이제 피가 나고 찢어지면 다음날 산부인과 가서 치료받고 드레싱하고 다시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다일레이션으로 다시 상처를 내고, 그냥 계속 반복인 거예요. 상처 내고 치료받고, 상처 내고 치료받고, 상처 내고 치료받고, 상처 내고 치료받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한 2년 정도 보냈더니요, 진짜 거짓말처럼 열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막혔다가 다시 여는 거잖아요. 한 하루 이틀만 쉬어도 금방 다시 협착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다일레이션 할 때마다 상처 제대로 치료 안 하시면 그 상처 부위 계속 빠르게 회복하고 그게 바로 협착으로 이어지니까, 관리할 때는 진짜 매일매일 평생 동안 관리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근데 이거는 제가 한번 막혔던 입장이고, 애초에 다일레이션 열심히 하시면 이런 고생 안 하셔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수술하시는 분들,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다일레이션 진짜 열심히 꼬박꼬박 하시기를 제가 진짜 너무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제 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몸이지만 다일레이션 꼭 잘 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래요. 그리고 트랜스젠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 가기 되게 좀 꺼려 하시거든요. 부끄러워 하시기도 하고. 근데 절대 그거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껄끄럽지 않게 다닐 수 있는 산부인과를 꼭 알아두셔서 정기적으로 가셔서 드레싱도 받으시고, 그리고 다이레이션 하면서 상처 크게 났을 때는 꼭 치료 받으시고, 정기적으로 검사 꼭 하시고, 그렇게 청결하게 유지하셔야 수술한 부위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산부인과 진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산부인과 정기적으로 잘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 하나 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막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조금만 안 해줘도 다시 막힐까봐 불안한 마음이 너무 컸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낮에는 일하느라 다일레이션을 못하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다일레이션을 못하고, 그럴 때마다 그런 시간마다 다시 협착이 올까봐 불안한 마음을 저는 뭘로 채웠냐면은, 그 생리대 중에 템포 형식으로 이제 안에 넣어놓는 생리대 있죠? 그거를 한 2-3개 정도를 꽉 찬다는 느낌으로 넣어놓고 생활을 하시면 조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일레이션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시면 템포 형식의 생리대를 구입을 하셔서 항상 구비를 해두시고, 이제 안에 꽉 차는 느낌이 날 정도로 넣어두시고 생활을 하시면 그 협착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좋은 팁으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저는 수술한 지 14년 차인데도 지금도 아직도 다일레이션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일레이션 뭐 6개월에서 3년 이렇게 정해놓고 그때까지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 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시고 이제 다일레이션 열심히 하시고 저처럼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심입니다. 오늘의 제 경험적인 이야기가 이제 트랜스젠더 수술을 준비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트랜스젠더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나 트랜스젠더에 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시거나 인스타그램 찾아오셔서 다이렉트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뭔가 질문을 하시는 게 실례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